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임 프리 에피소드 50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카드 위비와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캐피탈이 지긋지긋한 6연패, V리그 최초의 최다 연패를 끊고 승점 3점을 원정에서 정말 소중한 3점을 획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엔트리 얘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 팀의 엔트리에 좀 제법 변화가 있었어요. 현대는 지금 김명관 스타팅으로 완전히 가는 분위기예요. 좀 이럴 거면은 왜 김영진 선수를 트레이드 해왔는지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지만, 어쨌든 김명관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허수봉 선수가 전역 후 드디어 복귀해서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각에는 김선호. 제가 허수봉하고 김선호가 짝을 지어서 주로 나올 것이다 라고는 드래프트 이후부터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뭐 최태용 감독 본인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거예요. 가장 이 둘의 조합이 맞는 짝일 것이고요. 뭐 이제 박주영 이런 선수는 뭐 슬슬 후배들한테 자리 내줘야 되고, 뭐 이시우는 이제 원포인트 서버로만 나와야죠. 죄송합니다. 그 밖에도 함영진 선수가 또 등록이 됐어요. 조금 이 선수가 등록될지 말지 불안했었거든요. 김선호하고 스타일이 좀 겹쳐가지고. 근데 이 선수가 근데 지난 코버컵만 봐서는 상무에서 리시브를 주로 받는 그런 스타일의 레프트로 좀 나름 경쟁력이 있어 보였고요. 뭐 김선호 백업으로 박주영, 이시우, 송준호보다는 함영진이 낫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얘기는 좀 이 정도로 하고 우리카드 포인트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포인트, 우리카드 엔트리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카드도 리빌딩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 멤버가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멀쩡히 레프트에서 리그 MVP까지 수상한 나경복을 라이트로 바꾸고, 또 지난 시즌 1위에 혁혁한 공을 세운 노재욱을 삼성으로 트레이드 해버렸죠. 황경민도 그렇고. 이 두 선수 같은 경우, 특히 노재욱 같은 경우는 뭐 군대 보냈어야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 시즌 더 미룰 수 있어요. 지금 이민규하고 동갑입니다. 지금 노재욱이. 이민규 선수도 이번 시즌 끝나고 군대 가기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군 문제 때문에 이 선수를 뭐 트레이드 했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세터를 지금 지난 시즌 백업이었던 하승우가 주전으로 나오고 있고, 이호건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경복이 중요한 거는, 나경복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이탈이 됐어요. 정말 사단이 났어요, 정말. 근데 여기에 백업이 누가 들어가야 되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백업 선수가 없어요, 라이트가. 문희만으로라도 사실 원래 라이트 백업은 한정훈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1세트에는 알렉스 페이라를 아예 라이트로 돌려버리고 한정훈하고 한성정을 레프트로 세워요. 이거는 진짜 이도저도 아닌 그 엔트리예요. 한정우는 원래 명지대 시절까지는 레프트 선수였고, 뭐 리시브와 공격 둘 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 있던 괜찮은 선수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가 현대에서도 세터로 당신 세터 키운다고 세터로 나오는 바람에 레프트로 뛰어본 경험이 프로에서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경복까지 빠지고 정말 팀이 위기인데 한정우는 스타팅 레프트로 낸다? 그것도 류윤식,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선수를 제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1세트 나와가지고 한정훈 선수 완전히 막 경기 감각도 없는 모습 보이면서 1세트를 참패한 원인을 제공했어요. 공격도 뭐 거의 안 통했고, 리시브도 4개인가? 5개 중에 1개밖에 성공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2세트부터는 이제 류윤식이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뭐 현대캐피탈도 정상 전력이 아니잖아요. 감독은 이제 리빌딩을 천명한 상태고요. 우리카드 입장에서도 반드시 또 지난 시즌 1위 팀인데, 또 이번 시즌이 신영철 감독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잡고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1세트에서 한종훈 테스트하다가 훌러덩 날아갔어요, 1세트가. 그리고 장지원, 또 이 선수가 또 지난 대한항공전부터 혼자 리베로로 나오거든요. 원래 요즘에 리베로를 기용하는 각 팀 컨셉이 리시브 잘하는 리베로하고 디그 잘하는 리베로를 따로 내잖아요. 2명을. 어차피 리베로끼리는, 혹은 리베로가 교체되는 거는 교체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가지고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보니까 리베로를 투 리베로 시스템을 쓰는데, 이거는 사실 현대캐피탈에서 최태용 감독이 제일 먼저 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최태원 감독도 이날 여호연 리베로를 빼고 박경민을 혼자 다 썼죠. 그리고 지난 대항공전부터 신영철 감독도 장지원한테 혼자 다 리베로 유니폼을 입힌 채로 내보내요. 이제 아예 이상욱은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그냥 일반 유니폼을 입혀놨어요. 신동광이 두 번째 리베로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장지원이 지난 대한공전에 물론 잘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상욱을 빼고 장지원을 내는 거는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현대전 악마예요. 이상욱이 현대전 악마 진짜 잘했어요. 디그에 있어서 완전 신들린 활약을 했었거든요. 이런 이상욱을 빼고 아무리 유망주라고 하지만은 장지원을 낸다? 풀로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게 다 이런 그 신영철 감독의 선수 기용이 다 안 좋게 작용됐어요. 한정훈 1세트 공격 4개 시도해서 1개 성공, 리시브 5개 시도해서 에이스 하나 주고 나머지는 다 부정확. 한성정도 뭐 리시브야 원래 안 좋은 선수고, 그러니까 사실 류윤식이 나오는 게 맞죠. 결국 이러니까 리시브도 안 좋으니까 공격도 하나도 될 리가 없고요. 알렉스야 뭐 라이트에서 어려움이 있는 선수예요. 왼쪽 선수 오른쪽에 갔다 온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한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또 충분한 실전 경험이 필요한 건데, 외국인 선수만이라는 이유로 오른쪽 가서 공격만 열심히 하세요? 이게 쉬우면은 다 그렇게 하겠죠. 이날 경기에서 알렉스 공격 성공률이 42.2%가 나왔습니다. 뭐 시즌 첫 라이트로 나온 것 치곤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공격 효율이 20%밖에 안 돼요. 오히려 성공률이나 효율에서는 한성정이 좀 더 왼쪽에서 순도 높은 공격을 해냈고요. 류윤식도 4세트의 공격 득점을 좀 끌어올리면서 듀스 접전을 가는데 공을 세웠어요. 뭐 더 나아지긴 했죠. 그런데 현대캐피탈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죠. 결국은 황경민을 내보내고 류윤식을 받아온 이유는 딴 거 없고 리시브인데도 이 경기에서 류윤식 리시브가 성공률이 30.7%밖에 안 됐어요. 이런 선수 구성, 나경복 라이트, 노재욱 트레이드, 황경민 트레이드, 레프트 류윤식 주전, 알렉스 페이라 외국인, 이런 선수 구성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신영철 감독이에요. 지난 시즌 정규 1위 전력이 지금 리그 꼴찌 됐습니다. 이 경기 끝나고 꼴찌. 게다가 시즌 포기 선언한 현대한테 승점 3점을 고스란히 갖다 바쳤어요. 저는 이대로라면요, 신영철 감독이 정말 큰 결심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허수봉 선수. 오늘 처음 시즌 출장했죠. 지난 코보컵 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국가대표 경력을 통해서 이미 공격력에 있어서는 이 선수가 확실하게 현대캐피탈 오자마자 큰 도움 될 거라고 검증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다만 풀타임으로 뛰었을 때 어떨 것인가, 그리고 상대팀이 이 허수봉 선수를 서브로 엄청나게 공략을 할 텐데 이거를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리시브에서 허수봉을 제일 잘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선수 김선호가 그 대각에 설 것이라고 내다봤고 오늘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허수봉은 공격에서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진짜 박주형, 이시우 막 이런 선수들 보다가 막 허수봉 공격 보니까 진짜 신봉사가 눈을 떴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어요. 공격 성공률 56%, 효율 44, 점유율 24. 이제 앞으로 이 정도만 꾸준히 해줄 수만 있다면은 뭐 레프트 쪽 공격에서는 더 바랄 게 없죠. 뭐 김선호야 뭐 공격에는 큰 기대치가 어차피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 오늘처럼 리시브만 기가 막히게 해주면 돼요. 허수봉이 이제 뭐 오늘 리시브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막 25개쯤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받게 놔두면 안 되죠. 리베로와 김선호가 좀 더 허수봉의 리시브를 더 빼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허수봉이 공격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사실 1세트를 현대캐피탈이 패배한 이유도 우리카드가 허수봉 쪽을 서브로 굉장히 잘 공략하면서 세트 초반에 허수봉 선수가 공격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계속 다우디 이쪽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트 초반에 말리면서 그 벌어진 점수 차를 극복을 못한 게 컸고요. 결국 리베로 박경민과 또 다른 레프트 김선호, 이 두 선수가 허수봉을 리시브에서 좀 더 도와줘서 허수봉의 리시브 부담을 좀 낮추고 그렇게 공격에 좀 더
치중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근데 이런 배구가 사실은 계속 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죠. 최소한 모든 팀들 한 번씩은 상대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나경복이 또 빠진 우리 카드라서 또 서브가 좀 날카로운 맛도 좀 떨어졌던 건 분명 사실이니까 좀 이런 대목은 있죠. 근데 좀 더 다른 서브 강한 팀을 만났을 때도 허수봉과 김선호 요 콤비 그리고 박경민까지 이 세 라인 리시버 라인이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원활한 공격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건 잘 봐야 될 거고요. 이제 허수봉이 와서 잘하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굳이 신영석을 안 팔았으면 현대가 바로 레프트에서 좋은 공격력으로 위용을 되찾고 우승 바라볼 수 있는 전력 아닙니까 하는 거. 이제 물론 이제 세터가 이승원, 김영진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김명관으로 정착해가는 좀 많이 바뀐 분위기긴 하죠. 오히려 이제 김명관도 황동일도 새로운 팀에서 훨씬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김명관은 현대 와서 그 특유의 그 완전 높게 치솟는 세트 그거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거의 없어진 것 같고 다우디한테 뭐 오픈 올리는 정도 빼면은, 그러다 보니까 훨씬 한국전력에 있을 때보다 나는 졌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요. 뭐 젊은 선수가 한번 기세에 붙으면 잘해요. 이때 뭐 코보컵에도 뭐 잘 우승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흔들릴 때도 잘 헤쳐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김명관이 올 시즌 주전 세트로 나와가지고 첫 승입니다. 첫 승 축하드립니다. 자, 자꾸 이런 게 좀 아쉬운 대목이 들어요. 아, 신영석만 있었으면. 또 오늘 최민호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속공에 뭐 다이렉트 킬 이런 거 많이 해냈고 뭐 블로킹 잘 걷어냈고요. 특히 오른쪽 알렉스를 귀신같이 잡아내는 그런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또 아쉬워지는 거죠. 자, 세 번째 포인트는 하승우의 중앙 돌파 위주의 그런 운영입니다. 오늘 하승우 세터가 작정하고 중앙 속공 위주의 공격을 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저는 보였어요. 오늘 우리 카드 중앙 속공 점유율이 21%가 좀 넘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뭐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우리 카드 창단 이후로 이런 경기가 아마 오늘 처음일 거예요. 창단 후 최다 속공 점유율 경기. 아니, 신영철 감독 프로 감독 데뷔 후 중앙 속공 최다 비중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 경기가. 그 정도로 정말 작정하고 중앙 속공을 썼습니다. 23개 시도에서 13개 성공, 3개 실패. 저는 이게 하승우 세터 본인 의지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원래 신영철 감독이 속공 많이 쓰는 거를 진짜 싫어하는 감독이에요. 특히 20점 넘어서 좀 뭔가 클러치 상황, 절체절명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안 씁니다. 절대로 못 쓰게 합니다. 진짜 속공 쓰는 거를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결정적일 때에는 날개 공격수, 그것도 라이트라든가 뭐 외국인 선수한테 맡겨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감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센터는 굳이 강한 센터를 데려오려는 그런 생각도 없고 뭐 적당한 그냥 베테랑 이런 선수들 그냥 아무나 데려다 놔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승우가 저렇게 속공을 진짜 미친듯이 쓰는데도 한 번도 지적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영철 감독 본인도 아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라이트에다가 알렉스를 데려다 놔서 제대로 공격 템포도 안 맞았지. 왼쪽에 있는 뭐 한정훈, 류윤식 이 조합은 뭐 한성정까지 공격에서 뭐 크게 바랄 게 없지. 한성정은 좀 들쭉날쭉이지. 이러다 보니까 세터한테 갖춰진 무기가 별로 없던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 리시브 좀만 괜찮은 거 올라오면 미친 척하고 중앙으로 돌파하는 그런 컨셉을 잡고 나온 거예요. 이번 경기 컨셉을. 특히 최민호가 후위로 빠졌을 때 뭐 차영석이 됐든 박준영이 됐든 중앙 속공 견제는 잘 못한다. 이 선수들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노렸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센터 공격수들이 속공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라면 모르겠는데 하현용, 최석기, 장준호 리그에서 가장 높이가 낮은 센터진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결국 나경복 부상 후 공격이 안 통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고, 반쯤은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속공을 많이 쓰면서 중앙 돌파를 해보려고 한 건데 결국 이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또 중앙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날개 공격수들한테 좀 제대로 된
토스를 못 올린 게 몇 개 보였어요.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승우는 그런 면에서는 나경복 라이트의 다른 우리카드 뭐 레프트 알렉스 이런 전력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던 날보다 공격 분배 자체는 저는 이날이 더 좋아. 이 경기가 훨씬 더 좋았다고 봐요. 양날개 위주로만 공격하고 중앙을 비워두면은 상대팀 블로커들이 막기가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영, 중앙을 어느 정도 많이 쓰는 운영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근데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이 속공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아니라 좀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게다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리그 최약체 서브를 가진 현대한테 아무리 허수봉 선수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서브를 넣는다고 하지만 저 현대캐피탈 서브의 리시브 성공률이 30%가 채 안 됐다는 거는 정말 우리카드가 이날 뭘 하기에 어려웠을 정도로 그 시작부터 안 풀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카드가 언제까지 이렇게 헤맬지는 모르겠는데요. 나경복 선수가 돌아올 때쯤이면은 아마도 알렉스가 유럽 선수권 대회 차출 때문에 또 빠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카드는 지금 꼴찌로 떨어졌고 지난 시즌 1위 팀이 그 이듬해 시즌 꼴찌로 떨어지는 진짜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디 한번 지켜보죠. 자, 비타민 V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